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겁니까? 예. 지금 주최 측에서 출석률이 높다고 매우 좋아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보니까 날이 너무 좋죠. 예, 이 좋은 날에 왜 놀지 않고 여기 와서 이런 걸 들으시고. 자, 뭐, 앞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잠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혹시 소개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학사입니다, 학사. 대학원 자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학사죠. 혹시 또 그걸 또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사기쳤다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바로 잡았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주제는 제가 쓴 책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요 제목이죠. 요 제목에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언제 나온지 제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전우영 교수님은 기억력의 천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전우영 교수님과 달라서 기억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나온 지 된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극단주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기초해서 제한된 시간 30분 정도에 까지 끝내라고 하니까 30분에 맞춰서 중요 내용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극단주의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그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극단주의에 대한 연구도 많아졌고요. 또 테러와의 전장이라 그래서 극단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행동도 시작됐죠. 자, 그러면서 극단주의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의 우려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면 뭐 끝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극단주의에 파시즘, 뭐 그중에는 스킨헤드 파시즘도 있고요. 나치 정당들도 포함되고 백인 우월주의 정당, KKK 같은 민병대 집단들, 그리고 뭐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집단, 인정 혐오, 유사종교 집단, 뭐 반유대주의, 세계 음모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훌리건까지 포함해서 보통 극단주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너무 좀 포괄적인 개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질적인 개념정의는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극단주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근 들어와서는 한국도 극단주의의 무풍지대라고 하기 좀 어렵다. 즉, 극단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는 90년대, 2000년대 전까지는 그다지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극단주의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막 난리를 칠 때에도 한국에서는 뭐 별 문제 없다 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후반부 들어서부터는 한국에서도 극단주의 경향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극단주의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요, 한국에 극단주의가 아예 없었냐 하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단주의가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은 어때요? 극단주의자 같아요? 저는 극단주의 같거든요. 사실 현재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극단주의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한국의 독재자들은 뭐 예를 들어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독재자들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을까?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전우영 교수님 앞서 강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 사냥을 한다면서 무차별적으로 양민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극단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극우 세력, 지배층은 극단주의 세력이에요. 근데 왜 한국을 극단주의 무풍지대라고 했느냐? 이 지배층은 극단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극단주의가 별로 없었어요. 지배층에 그건 국한된 문제였고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를 뭐 한국 사회 전체가 뭐 몸살을 앓고 있다, 극단주의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지배층을 넘어서서 퍼집니다. 전 사회로 확산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바로 일베입니다. 일베 현상. 일베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야, 이제는 극단주의가 극소수 극우 세력이나 지배층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 사이에도 이렇게 퍼지는구나. 이런 이제 거를 체감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일베가 정권을 잡는 시대가 왔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극단주의는 한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개념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극단하면 사실상 말 그대로 보면 끝을 의미하죠. 맨 끝에.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갈 데가 없는 막바지. 그래서 뭐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 이렇게 극단주의를 보통 극단이라는 말을 쓰고요. 극단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지만 극단주의는 요거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 양 끝에 있다고 극단이라고 본다면요. 통계적 의미랑 유사한 거거든요, 이게. 통계에서 그 정상분포 곡선이라고 아시죠? 종 모양의 곡선. 대체로 통계를 내보면 평균적으로 가운데 많이 몰리고 양쪽이 적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꼭 이 통계적 입장이 과연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독일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통계로 치면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뭐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양극단. 그러면 누가 극단주의일까요? 다수가 극단주의자 아닙니까? 따라서 통계적 정의라든가 이렇게 맨 끝이라는 정의는 사실상 극단주의 정의에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극단주의는 보통 끝을 의미하기보다는 과잉, 너무 지나친 거, 과도한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극단주의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고, 그 내용을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지나치게 믿는다든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과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극단주의다. 그래서 극단주의는 과잉의 문제를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